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. 네.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풀룩 나온 게. 이게 근종일 수도 있고 이런 게.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생리양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. 이게 큰 건 아닌데 혹이.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선근증이 좀 있어요. 선근증. 선근증이 있으면 월경전 증후이나 생리양이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좀 심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. 출혈은 내막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도 좀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레나 같은 루프를 끼는 게 좋아요. 아직 2인기는 아니에요. 가임기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배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분비가 되고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근데 가임기 후기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배란이 좀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배란이 원래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리주기 한 14나 15일째쯤 배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20일, 25일 이런 식으로 배란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만큼 에스트로겐 분비 기간이 길어나고 프로게스테론 분비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 에스트로겐 대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에스트로겐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, 두 번째로 일어나시는 거는 뭐냐면 배란 후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 기간을 황체기라고 하는데요. 이 황체기가 짧아져요. 그러면은 생리주기가 짧아지게 돼요. 그래서 원래 생리주기가 30일이었는데 내가 뭐 28일, 27일 이런 식으로 짧아진다. 심하게는 25일 뭐 이런 식으로 짧아진다.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황체기가 짧아진 거예요. 규칙적인데 생리주기가 짧아졌다. 이런 거를 황체기 결함이라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난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황체기를 길게 끌어줘야 아기가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어떤 물질을 태반해서 만들어낼 때까지 엄마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은 아기 입장에서 굉장히 빡세지는 거죠. 근데 내가 임신 계획이 있지 않다면 이거는 크게 사실은 문제는 안 돼요. 근데 생리 주기가 짧아지면 너무 생리를 자주 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배란이 불규칙해지면서 에스트로겐 분비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.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갱년기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시라고 봐요. 그러면 한 40대 좀 이제 간 넘은 여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거죠? 그렇죠.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졸, 이 코티졸이 배란을 지연시키거든요. 이 부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잠을 못 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체적인 스트레스잖아요. 그러니까 정신적,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배란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그전보다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.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이제 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코티졸이 조금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게 돼요. 왜냐하면 이게 비상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뭐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같은 일이 발생해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10년, 15년 후에 내가 진짜 갱년기를 겪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,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. 몸만 운동하지 마시고 사실 뇌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내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. 논문들을 보면은 기도나 명상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거든요.
그러니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종교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고, 좋은 책을 읽고 어떤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독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명상센터에 가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5년, 10년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은 정말로 갱년기가 왔을 때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